여러분 10년 전 유행하던 아마존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아마존 때문에 위협받은 수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을 두고 나온 말이었죠. 이때만 해도 베스트바이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베스트바이는 영리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아마존 공세에도 살아남은 베스트바이가 AI 시대를 맞아 내놓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최근 베스트바이가 브랜드 리프레시에 나섰습니다. 베스트바이 브랜드를 좀 더 모던하게 새로 고침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없던 Imagine That, 상상해보세요 라는 태그라인이 들어갔고요. 앞으로 베스트바이 광고에 등장할 홀로그램 캐릭터 그램도 선보였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 리프레시에 담긴 뜻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동안 베스트바이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던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베스트바이는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고 그 기술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고객들이 직접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캐릭터 그램은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발견을 돕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줄 베스트바이의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베스트바이는 브랜드 리프레시와 함께 베스트바이 앱도 개선을 했는데요. 고객에게 관심사 기반으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디스커버리 탭을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고객들이 전자제품을 사기 전 영상 리뷰에 의존한다는 것에 착안해 유튜브와 앱, 홈페이지에 영상 콘텐츠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베스트바이 변화의 노력은 최근의 부진 때문입니다. 현재 베스트바이 매출은 2년 넘게 정체 중이죠. 팬데믹 전후로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확 바뀐 탓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가전 가구도 교체를 했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집에 사무실을 꾸미며 모니터, 스피커, 웹캠 등의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베스트바이에 돈이 몰릴 때였죠. 그런데 팬데믹이 잦아든 후 고객들의 소비는 경험과 체험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갔던 해외여행을 가고 콘서트나 외식을 즐기는 거죠. 인플레로 고객들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전과 전자제품을 또다시 바꾸려는 수요는 많지 않았습니다. 베스트바이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정체된 매출을 반전시키기 위해 브랜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베스트바이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이 회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전의 베스트바이와 이후의 베스트바이는 이름만 같이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들 합니다. 2012년은 베스트바이의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아마존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전자제품 판매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 2위 전자제품 유통업체였던 서킷시티가 2009년 이미 문을 닫았고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라디오쉑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베스트바이 역시 2012년 회계연도에서 12억 3,100만 달러, 약 1조 3,5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파산이 임박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오프라인 업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고객들의 쇼루밍,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제품을 구경한 뒤 실제 구매는 아마존에서 하는 것이었죠. 큰 비용을 들여 매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오히려 아마존의 쇼룸 같은 역할을 해버리니 베스트바이의 이미지와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영입된 사람은 미국 호텔 체인 칼슨 CEO였던 휴버트 졸리였습니다. 그는 아마존에 맞서기 위해 아마존이 잘하는 것과 베스트바이가 잘하는 것, 베스트바이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나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최저가 가격 정책에 맞서서는 베스트바이 가격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존과 똑같이 따라잡았죠. 그리고 베스트바이의 매장을 아마존에는 없는 자산으로 정의해 고객들이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소니 같은 제조사들이 제품을 진열하고 베스트바이에 입점 수수료를 내도록 했죠.
상품 판매 수익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유통 모델에서 수수료 모델로 사업 구조를 확장한 것은 탈레스 테이셰이라 교수가 책 디커플링에서도 언급한 성공 사례입니다. 쇼루밍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치를 추가로 창출해냈다는 거죠. 휴버트 졸레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온라인과 가격 차이가 없다면 고객들은 실제로 만져보고 살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심리를 정확하게 읽은 것이죠. 체질 개선에 성공한 베스트바이는 2014년 흑자로 돌아선 뒤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정비했던 온라인 쇼핑몰 개선과 매장의 물류 거점 활용은 이후 팬데믹 위기에서 더 큰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프 베이조스조차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두고두고 오랜 시간 쓰이고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극찬한 베스트바이의 위기 극복 전략이죠. 당시 또 하나 아마존에 없던 무기가 긱스쿼드였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괴짜 집단이라는 뜻의 긱스쿼드는 베스트바이 고객 서비스에 아마존은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고객들이 원하면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제품 설치를 돕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클릭 몇 번이면 전자제품을 살 수는 있지만 사용과 관련해서는 고객들의 불안이 있다는 점을 노렸던 것이죠. 팬데믹 때에는 고객이 앱이나 홈페이지로 상담 예약을 하면 24시간 운영되는 화상통화로 긱스쿼드가 상담을 해주는 고객 서비스로 오프라인 매장 폐쇄라는 악재도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브랜딩 전후로 베스트바이는 긱스쿼드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제품의 기능, 사양을 설명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판매원의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들이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제공해주는 능동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방향성은 AI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재설정된 것입니다. 베스트바이는 2024년 4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 고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객들이 베스트바이 모바일 앱에 접속해 긱스쿼드나 직원의 도움 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AI 에이전트가 마치 가상의 긱스쿼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접 고객들을 상담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인간 긱스쿼드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최근 고객의 집을 방문해 공간에 적절한 전자제품을 추천해주는 현장 에이전트와 전화상담 전문 인력을 대거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일자리를 AI 기술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대신 베스트바이가 긱스쿼드와 직원들에게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은 생성형 AI가 탑재된 각종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에반젤리스트, 즉 전도사 같은 역할입니다. 베스트바이는 2024년 6월 긱스쿼드를 포함해 3만 명 넘는 매장 직원들에게 AI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10년 내 가장 규모가 큰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한 코파일럿 플러스 PC 때문입니다. AI 반도체를 탑재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PC와 노트북 라인업인데요. 베스트바이는 코파일럿 플러스 PC 모델 중 40%에 대한 독자 판매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궁금한 고객들은 당연히 베스트바이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직원들이 이들 고객에게 제품의 성능을 시연하고 고객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게다가 베스트바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델이나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PC도 판매하죠. 앞으로 모든 제조사의 AI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또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담해주기 위해서는 매장 직원, 긱스쿼드 모두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인 AI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스트바이가 수백 개 넘는 매장마다 AI 1타 강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차세대 카테고리 킬러 제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I라는 신기술이 그동안 눈에 띄는 혁신 없이 주춤했던 PC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PC를 체험하고 각종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베스트바이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죠.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2014년 아마존이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 스피커를 출시하자
베스트바이 긱스쿼드에 설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급증했던 겁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사운드바나 스마트 커튼 등 알렉사에 연동되는 각종 주변 기기들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17년 베스트바이의 동일 매장 매출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월가는 이번 AI PC 출시가 알렉사가 출시되던 때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의 3분의 1이 베스트바이에서 팔리고 있고 또 베스트바이 전체 판매량의 20에서 25%를 노트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시장 분석회사 카날리스는 2025년 온디바이스 AI PC가 주류를 이루면서 2026년에는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모든 PC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 교체 수요가 베스트바이에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최근 베스트바이가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은 AI가 어떻게 고객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면서 고객들이 AI를 경험하고 진화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베스트바이가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열풍을 포착한 베스트바이가 잡으려는 기회죠. 베스트바이의 로고는 30년 동안 노란색 가격표 모양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노란색 로고만 봐도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베스트바이 매장을 떠올리곤 했다는데요. 2018년 베스트바이는 가격표를 작게 처리하고 쨍한 파란색 배경을 사용한 새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이미지는 줄이고 파란색 셔츠로 대변되는 매장 직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리브랜딩이었죠. 이번에 새로 공개한 베스트바이의 로고는 2018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오른쪽 구석, 그동안 베스트바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붉은색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색상을 활용한 마케팅도 차차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셔츠의 직원들에게도 베스트바이 그 자체에도 새로운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